예. 뭐라고 안 했나요? 거의 이제 너무 오래 오셨죠? 아, 예, 예. 아, 이게 오는데 좋더라고요. 아, 감독님 만나러 오는데 뭐. 외부부터 보시고, 예.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시면. 아, 예. 위에 올라와서 요 앞에 서 있어. 일정은 저희가 제가 생각했던 게 야외가 있고 영상 지원관이 있는데 야외에서 여기하고 위로 거쳐서 판매장 세트로 해서 저쪽으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그리고 세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세트장을 하는 개념들을 보시면 실제로 찍을 수 없는 곳들 세트로 이제 지어가지고 해서 이제 실외에다 이렇게 지어놓은 데도 있고 조금 이따가 보실 곳은 이제 실내에다가 할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판문점 이런 데는 판문점이나 예를 들어 특이한데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영화를 찍을 때 외부 이런 데는 섭외를 하는데 섭외가 좀 용이하지 않거나 이런 데는 직접 이제 이렇게 세트를 져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 이런 통제 이런 거 받지 않고서 이제 자유롭게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판문점 세트장 이런 특이한 세트장들을 찍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서 찍으면 그 일반 분들 뭐 실제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소음도 많고 해가지고 그런데 찍기는 사실은 촬영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제 보통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세트를 많이 짓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세트를 지려면 그 비용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큰 작품들 위주로 해가지고 세트를 짓고 이것들을 또 이제 뭐 요즘에는 지자체에서들 그런 이제 그 부지를 제공을 해주시면 거기다 세트를 짓고 나중에 촬영이 끝나면 거기를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추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이건 거의 그 판문점이랑 거의 이게 실제로 진짜 공사처럼 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무너지지 않을 정도. 근데 가벽 같은 거는 원래는 뭐 콘크리트인데 대부분은 그냥 나무 합판으로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철거도 용이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 서봐. 오빠 여기 그릇자 너무 많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우리 우리 작은 엄마를 기억을 참 많이 찍었거든. 저희가 그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니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보면은 거의 이것도 이제 그 시대의 최대한 고증을 맞춰가지고 그 뭐 전문적으로 이 한옥 세트들만 지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옥을 지으신 분들한테 실제로 만드신 분들한테 이제 검증을 받아가지고 그 세트팀 만들어가지고 하고 그런 분들이라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영화에서도 이렇게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면 실제로 그 옛날 한 500년 전에 그 시간을 거슬러가지고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거기를 본다, 그 사람들과 체험해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다 이제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 실제로 저작거리 이런 거면 여기는 양반집을 이제 재현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도 보시다시피 뭐 광해, 스캔들, 왕의 남자, 뭐 이런 거 이것들 많이 찍었는데 보면은
그때 찍으면 다 똑같진 않고 거기서 세팅을 조금씩 다르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조금씩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서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극 같은 경우는 전깃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게 현대적인 건물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산속에 조용하고 이런 데다가 지어 놓으면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조선시대 옛날의 과거를 그대로 이제 재현해 놓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밤에 이제 조명기를 크게 높이 이제 띄워놓고 촬영하고 이럴 때 이제 편하게 이제 찍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간의 제약 같은 것도 받지 않고 그대로 찍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나중에 이제 뭐 사극 이런 걸 보실 때 아 이게 이렇게 했구나. 근데 또 보실 때는 거기에 빠져서 보셔야지 또 이것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또 재미없으실 수도 있으니까, 보실 때는 그냥 깊이 빠져서 재밌게 보시다가 아 이게 이렇게 찍고 고생해서 좀 찍는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아이고 빌딩 올라가요? 빌딩으로 나오네? 아, 하늘이 그때 바뀐가 보다. 와! 아이고 찍습니다. 언니 쳐다봐. 찍어 빨리. 글로 말고 절로 하늘을 봐요. 하늘 쳐다봐. 위에를 쳐다봐. 됐어. 와! 이게 지금 여기 알았어. 아하. 여자만 옆에 여자하고 같이 잡자. 아니 잠깐만 여기 안 찍었어. 여기 매달려 있는 거. 예, 여기는 그 미니어처 촬영을 했던 것들을 이제 전시해 놓은 데인데요. 그 미니어처는 언제 그 쓰이냐면 SF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해가 실제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 백에 이런 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찍은 다음에 뒤에다가 같이 이제 터치를 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F 같은 영화 같은 경우들을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로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저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저렇게 좀 해놓은 데가 있는 우지성이나 뭐 이런 것들 배나 이런 것들 하는 게 그거를 조금 이렇게 그 배경 같은 것, 그러니까 실제로 안에서 뭐 사람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세트장에서 찍고, 저는 이제 겉에서 있는 배경 같은 거, 건물 같은 것들은 미니어처럼 찍어가지고 풀샷 같은 거, 되게 넓은 화면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십 년 후의 모습을 할 때는 저렇게 미니어처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촬영을 하면 이게 보일 때는 이제 미래 도시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느낌들을 잘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용도로 이제 이 미니어처라는 것들을 활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둘러보시면, 요즘에는 한국 영화에서는 그렇게 SF 영화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국 영화는 아직까지는 SF 영화를 그런 장르 쪽은 많이 못하고, 헐리우드